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다리를 언제 부러뜨렸다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절대 안정이 필요한 환자한테. 급하게 달려온 젊은 남자 의사. 윤자선 씨의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자 의사의 덩치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건장했거든요. 그런데 자선아, 괜찮아? 이 남자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남자 의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걱정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남자가 짜증났지만 쉽사리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좋기 185cm는 넘어 보이는 키에 날카로운 눈매까지 맨날 회식으로 배가 튀어나온 자신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준혁 오빠? 자선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혁? 설마 당신 첫사랑 정준혁을 말하는 건 아니지? 남편의 말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준혁. 제 이름 맞습니다. 이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기도 하고요. 준혁의 소개에 남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준혁이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 자선의 결혼 전 남자친구 정준혁.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의사 집안에 평범한 여자는 싫다는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당신이 우리 와이프 첫사랑 정준혁이라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하루아침에 뛰어내려 다친 것도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당당하고 잘생긴 전남친 의사가 하필이면 아내 담당이라니요. 당황한 남편이 무엇라고 말을 더 하려는데 준혁이 그런 남자를 막았습니다. 환자 안정이 우선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이 일단 나가주세요. 잠깐! 나는 보호자야. 우리 자선이 남편이라고. 우리 자선이? 남편의 말에 준혁이 정색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부르면서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멋대로 방치한 주제에 우리 자선이? 당신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자선이를 그렇게 불러? 자선의 남편은 할 말이 많았지만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준혁에게 곧바로 한 대 맞을 것 같았거든요. 키 185cm에 날카로운 눈매, 다부진 어깨와 팔 근육까지, 거기에다가 의사라는 직업, 모든 면에서 아내의 전 남자친구 준혁은 남편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자꾸 끼어드는 건데. 나랑 내 와이프 일인데. 자선이는 네 아내이기 이전에 내 여자친구였어. 뭐라고? 왜? 뭐 불만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머리로는 준혁의 말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준혁의 존재가 너무 압도적이었기에 자선의 남편은 차마 반박하지 못하고 병실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자선을 만나려고 병원에 갈 때마다 준혁이 병실 근처를 맴돌거나 아예 자선의 옆에 있었고, 심지어는 뭐야? 둘이 왜 손을 잡고 있어? 환자 돌봄 차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게 대체 무슨... 뭐가 무슨입니까? 소중한 환자를 위해서 의사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하는 게 숙명입니다. 이제 자선과 준혁은 대놓고 남편 앞에서 손을 잡고 애정 행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 자선에게 무어라 말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찬 씨, 아내 윤자선 씨에 대한 학대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혐의는 가정폭력.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간단하게 소명이 끝날 거라 믿었지만 아내 자선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탓에 일부 여성 단체에서까지 찾아와 난리 피웠고, 덕분에 남편은 회사에서도 평판이 바닥을 찍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 탓에 스트레스 원형 탈모까지 오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남편은 자선에게 무릎을 꿇고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자선은 그런 남편의 말에도 준혁의 손을 잡으며 이제 와서? 돌이키기엔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어. 차갑게 말하며 둘의 관계에 종식을 알렸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자선과 남편의 사이는 파국을 맞이했고, 남편은 경찰에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내 평판도 바닥을 찍은 데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법정에는 종혁이 와서 자선의 손을 잡았고, 굳게 맞잡은 둘의 손에는 처음 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버렸죠. 도대체 왜?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자선이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왜 결혼까지 한다는 거냐고. 뭐가 아쉬워서. 끝까지 아내를 깎아내리는 남편의 말에 종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실망스럽네. 자기 손에 얼마나 값진 보물이 있었는지를 모르다니. 뭐라고? 자선이는 사람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사람이야. 항상 내 옷을 다림질해주고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지. 그러면서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덕분에 나는 편하게 바깥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의사면 뭐해? 어차피 나도 이혼 경력이 있는걸. 종혁이 남편에게 다가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넌 네 인생 최고의 행운을 놓친 거야. 이 멍청아. 자선의 남편은 그저 멍하니 자신의 여자를 빼앗아간 남자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조를 하찮게 여기던 남편 초인종이 울리자 사색이 된 이유가 윤자선 씨는 올해로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꽤나 자뻑이 심한 종류였지요. 집안일? 밥하고 빨래하고. 그거 외에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남편의 말은 늘 윤자선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윤자선 씨는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을 인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랑 나랑 분명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심지어 직급도 내가 더 높았고 같은 회사 동기로 만나 결혼까지 꼴이 난 케이스. 하지만 사회는 임신한 여자에게 냉혹했고 첫째 출산 휴가 이후 연이어 둘째까지 임신하자 회사에서는 윤자선 씨를 퇴사 처리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겠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아, 피곤해. 뭐야?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빨래 냄새까지 나네. 빨리 밥 좀 차려줘봐. 점점 자신을 식모 취급이나 하는 남편 때문에 윤자선 씨는 지치고 또 지쳐갔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밥을 해주고 빨래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거지? 나도 한때는 저 사람처럼 회사를 다니고 멀쩡한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참다 못한 자선 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힘들다고? 집안일 같은 것보다 회사 일이 훨씬 힘든 거 알면서 왜 이래? 윤자선 씨는 절망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이 답답한 감옥에서. 그 사이 아이들이 빽빽 울어대었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나면 남편이 돌아와 자신을 괄시하고 윤자선 씨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 주 주말 자선 씨의 남편은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눈을 부비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뭐해? 얼른 가서 문 열어봐. 답이 없는 아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보인 것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구급대원들이었죠. 윤자선 씨, 남편 되십니까? 네. 네. 그런데요. 순간 구급대원 손에 피 묻은 옷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늘 구박하던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입던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아내분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다행히 층수가 높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충격적인 말에 자선 씨의 남편은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추락해 다리가 부러졌다더군요. 피를 많이 흘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아내에게 남편은 벌컥 화부터 냈습니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다리까지 부러뜨리고. 당신 미쳤어? 그때 자선 씨가 피가 말라붙은 손을 힘겹게 들어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다리를 부러뜨린 건 화단이 아니라 당신이야.